흑사병. 14세기 유럽 인구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다.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부르는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5천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다.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발생한 조류 독감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스페인 독감이 조류 독감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997년 감염된 사람이 사망한 것이다. 어떻게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동해온 것일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해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변이라고 한다. 독감 바이러스 역시 다양한 숙주를 옮겨다니며 변이를 계속했다. 2009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그중 하나다. 신종플루는 중간 숙주인 돼지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다. 닭과 사람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하나의 돼지 세포 안에서 재조합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 또 독감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된 RNA 바이러스로 유전 물질이 손상되면 복원이 어렵다. 이중 나선 구조인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1973년 이후 새로 발생한 질병 75%가 동물에서 옮겨왔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동물에서 옮겨온 전염병이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코로나19 또한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 왕관 모양을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7가지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와 같은 종류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야생동물의 몸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질병 X의 시대. 인류가 이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봉인되어 있던 바이러스의 문을 연 것은 아닐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전염병이 하나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이재갑 교수님, 이 종간에 이 건너뛰면서 이렇게 전염되는 이런 병들 왜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는 워낙에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는 건데 이게 동물은 동물대로 살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고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동물과 사람의 접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놀러 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의 접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의 일부가 사람 사이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변하면서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한두 번 만나는 거 생기는 건 아니고요. 빈번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에게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런 어느 순간인가 유전적 변이가 아주 절묘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 시작이 박쥐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쥐에서 유래한 감염병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예, 좀 전에 그 언급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박쥐하고 사람과의 접점, 이게 맞닿을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인데요. 그 이유는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박쥐의 서식지가 자꾸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높아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박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박쥐 자체가 굉장히 종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여러 종이 있어서 심지어 전체 포유류의 한 5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10만 마리 이상씩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손쉽게 전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쥐는 매우 아주 특징적인 면역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굉장히 심한 병을 유발하거나 낫거나 하는 그렇게 되는데 박쥐 같은 경우는 면역이 굉장히 특이한 기전을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본인도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특이한 면역 기전을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특이한 점이 좀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 나갔지만 알파 코로나, 베타 코로나가 있는데 박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들끼리 이렇게 재조합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또 동물이 접점이 늘어서 이렇게 점점 더 변종 바이러스가 는다고도 했는데 또 인간들도 국가 간의 교류가 늘면서 이동도 더 늘면서 또 이런 감염병 출현이 가파르게 더 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도 될까요, 탁 교수님? 그렇죠. 혹자는 사실 진단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바이러스의 식별이 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교육이 증가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신종 감염병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돼서 이번이 지나도 또 올 수 있다, 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발생할 때 문제가 더 커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역사상에서 이렇게 대유행 형태로 왔었던 게 대부분 인플루엔자였고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유행의 첫 해에는 오히려 피해가 적었는데 두 번째 유행할 때 오히려 피해가 좀 많았었던 형태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에 어떤 신종 플루 같은 경우는 첫 해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지만 그 이후에 한 2, 3년 유행 안 하고 3, 4년 지나서 유행할 때는 오히려 그냥 지역 계절 인플루엔자처럼 유행하면서 피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첫 해만큼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면 어떤 군중 면역이나 이런 면역이 형성되니까 두 번째 올 때는 가볍게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재유행을 했는데 어떤 방역적인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유행이 또 더 거대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승 교수님께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코로나19처럼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많은 연구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다른 불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보도할 때 더 신중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 앞에 다른 선생님들 말씀이 대체로 다 신종이라든지 변종이라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든지 이게 다 불확실성이죠. 실제로 위기를 다루는 이제 문헌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운 주제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에 대한 소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답이나 어떤 매뉴얼, 지침 같은 것은 없지만 경고 내지는 주의점에 대해서만큼은 좀 공유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 혹은 언론을 향해서 이제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조언인데 과학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어떤 전략이나 방역의 기법이나 이런 데 적용하는 이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확실한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조심해야 하듯이 정치나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한데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안심과 확신을 전달하려고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언론의 경우는 현재의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사이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그대로를 소통하는 것. 그 점에서 보자면 변종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의 불안을 일으킨다기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